당일대사 어떻게 만들어야 더 풍성하게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까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너무 멋져요. 사실 우리가 보다 나은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당일대사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영상에서 당일대사를 받았다면 바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기의 초석이 되는 기초 분석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이 파악되었고 설정을 다 했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보고 내 연기에 녹여내면 좋을 것들을 사실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들을 4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 감정 상태를 잊지 말아라. 어떤 상황 속에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존재하는 인물이라면 반드시 상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7정이라고 이야기하는 희노, 애, 구, 애, 오, 욕 중 한 가지이든 그 외에 어떤 감정이든 분명히 그 인물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지배적인 감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이제 인물에 따라서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존재하는 감정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그 상태를 가지고 상황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관객에게 드러내려고 표현하려고 하면 오히려 좀 좋은 연기에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이렇게 막 자기 감정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는, 나 지금 너무 슬퍼, 나 이래 슬프고, 나 슬퍼, 나 기뻐 이렇게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배우가 자기 인물의 상태를 나 너무 슬퍼, 나 너무 힘든 상태야 이렇게 막 관객에게 막 알려주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앞에 예를 든 상황과 같은 그런 비슷한 이렇게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태는 마치 이 머리에 이렇게 못을 박아두고 그렇게 땅땅 이렇게 못을 박아두고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 두듯이 그렇게 막 내내 표현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연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공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공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그걸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공간 설정이 구체적인 액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단지 실외라고 설정했을 때보다 실외, 자연 속이라고 설정했을 때 그 어떤 자연 속의 향을 즐겨보려는 동기나 액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실외, 자연 속, 눈앞에는 굽이굽이 높은 산들, 내 1m 옆에는 뭐 쫄랑쫄랑 시냇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정되었을 때 훨씬 많은 자극을 상상할 수 있고 또 많은 동기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다양한 구체적인 액팅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보고 싶게 만드는 연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의미 있는 움직임을 추가해보라. 동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 대사를 하다 보면 내가 움직이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까지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좌우로 혹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본 경험들이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는데요. 이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 없는 움직임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는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동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자체도 사람이나 물건이 뭐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취나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가 그러하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현실에서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어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는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고, 화장실 가는 것도 뭐 처리해야 할 게 있어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가만히 서서 일체의 동선 없이 연기하는 것이 이 대사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면 이유를 가진 혹은 내가 설계한 이 장면의 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동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추가해보는 것이 훨씬 풍성한 당일 대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신체 제스처를 활용해라. 액팅 포인트를 찾아라. 연기에서 신체 제스처란 신체를 사용한 액팅, 그러니까 신체 행동을 말해요. 하지만 그저 이렇게 막 손만 이렇게 휘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제스처에 해당되진 않아요. 상황 속 인물의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신체 행동 또는 인물의 목표를 잘 보여주는 신체 행동을 말해요.
이것 역시 이 대사는 그냥 내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라는 판단을 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런 액팅을 고민해서 사용해주는 것이 훨씬 풍성한 연기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대사만 하는 연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사의 끝을 향해서 막 전력 질주 달리기를 하듯이 막 달려가는 그런 연기는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가장 발음이 좋은가, 누가 가장 잘 외우나, 누가 가장 잘 읽는가를 보려고 모인 것이 아니죠. 정말 자주 얘기하지만 연기는 행동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예를 들어보면 장면에서 인물들이 막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배우의 표정, 호흡, 신체 행동을 보고 그 인물이 놓인 상황이나 심정이나 목표 등을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대사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신체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액팅 포인트를 고민하고 찾아보고 시도해보세요. 당일 대사를 받고 상황과 상대와 목표 등 연기에 초석이 되는 분석을 완료했다면 인물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설정하고, 그런 상태와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과연 대사의 어디에 의미 있는 혹은 내 연기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을 추가할 수 있을까? 또 대사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신체 행동이 있을 때 내 장면이 더 풍성해지고 설득력 있어지고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등을 고민하면 훨씬 더 보고 싶은 연기가 될 거예요. 쉽지 않지만 입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 당일 대사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연습해 보셔서 많은 발전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